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 대표이사님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지주사 전환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데, 글로벌 경쟁사를 얘기를 하며 그 회사 대비 주성 엔지니어링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결코 뒤처지지 않는데 시총 규모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시총을 100배 이상 키워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자신 있는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그 대표이사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는 이 내용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기존 사업도 물론 간단하게 알아보겠지만 포커스를 두는 건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했는가에 대해서 좀 주목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개요를 한번 알아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전지 이 공정 중에서도 증착 공정에 필요한 제조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993년에 설립을 해서 99년 12월 24일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현재 코스닥 순위는 24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6월 28일 기준 시가총액은 1조 8,021억 원입니다. 발행된 주식수는 4,800만 주가 조금 넘고요. 대표이사이신 황철주 대표이사님께서 가장 많은 24.63%의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은석 이분은 외아들이에요. 이분이 2.1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2대 주주로 최규옥이라는 사람이 7.4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회사가 또 네오솔루션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주성 엔지니어링의 2.49%의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두 개를 합치면 거의 한 10% 정도 되는데 최규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비중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배력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최규옥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황철주 대표이사와 이 황은석 이 아들 간의 지배 구조에 있어서의 좀 경쟁 관계가 좀 눈에 보이는 내용입니다. 회사는 경기 광주에 캠퍼스가 있고요. 용인에 또 R&D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판매 법인으로는 미국, 독일, 중국, 대만에 해외 판매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굉장히 가치관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이분이 강조하시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가치관을 강조를 하시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혁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기술 개발과 연구 개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속도감 있는 경영을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주사 전환 공시 발표가 있었죠.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러한 공시 내용이 각각 나왔는데 텍스트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일에 시행되는 공시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지배구조 개편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은 주성 엔지니어링만 상장이 돼 있는데 주성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새로 설립을 하는 거죠. 이 회사는 이제 지주회사가 되는 거고 주성 SD라고 하는 가칭입니다. 회사를 디스플레이 사업과 태양광 사업을 묶어서 물적 분할을 해서 신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것도 가칭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만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인적 분할해서 상장을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는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밖에 없는데 이 회사가 앞으로는 세 개가 되는 거죠. 주성 홀딩스라고 하는 지주회사가 생기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도 상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성 SD라고 하는 회사는 물적 분할을 하는데 이 회사는 상장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성 엔지니어링의 사업별 실적을 한번 보면요. 반도체 쪽의 매출이 가장 많습니다. 매출 비중도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디스플레이는 거의 절반 정도 되는 비중을 가져가다 최근 들어와서는 6.8% 정도까지도 매출 비중이 현저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도 사실 10년 동안 거의 실적이 없다가 최근 들어와서 2023년에 503억이라고 하는 비교적 큰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 매출 말고는 사실
10년 동안 매출이 나왔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비주력 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 태양광 사업인데 요거를 묶어서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주요 사업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반도체가 주력이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과 태양전지 장비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 제품을 보면 다 영어로 돼 있어서 한눈에 들어오진 않는데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단어가 보입니다. ALD와 CVD죠. 여기도 CVD가 나오고요. CVD와 ALD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조 장비가 다양하게 나뉘긴 하지만 핵심적인 건 그 안에 CVD와 이 ALD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장비의 사진을 보면 반도체 장비는 이제 이렇게 생긴 장비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SDP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SDP는 Spaced Divided Plasma라고 하는 약자를 씁니다. 하나의 챔버에서 대여섯 장의 웨이퍼의 증착이 동시에 가능하게 만드는 장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도 마찬가지로 ALD, CVD가 들어가는 증착 장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대면적 프리미엄 TV 양산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증착 장비인 거죠. 그리고 태양광 장비도 만드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CVD, ALD가 들어갑니다. 태양광 장비는 이종 접합, HJT와 텐덤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HJT나 텐덤이나 마찬가지로 이종 접합 기술을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전지를 더 고효율로 구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방막 증착 장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각각 사업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CVD, PVD, ALD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봤죠?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증착 공정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증착이라고 해서 우리가 PVD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화학증착이라고 해서 CV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증착에 속하지만 ALD라고 하는 원자층 증착 방식이다라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ALD라고 하는 원자층 증착 방식을 사용하는 장비를 만드는 게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게 또 대표적으로 원익 IPS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회사를 보면 ASMI가 이 PVD 그리고 CVD, ALD가 뭔지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과거 지오 엘리먼트 테스 영상을 한번 다시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수출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은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내수 수출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태양광은 10년 동안 매출이 거의 없다가 2023년 무렵에 러시아 쪽에서 503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어요. 2021년 9월에 수주 발표 뉴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태양광 장비 470억 규모를 수주를 했다. 이게 500억대로 늘은 건 아무래도 환율 때문에 발생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수주 뉴스는 21년에 나왔는데 이 매출 반영이 23년 3분기에 반영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유럽 태양전지 제조업체 엔코 그룹과 470억 규모의 PCVD 증착 장비를 공급하기로 그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이제 분기 보고서를 보면 지역별 매출이 중국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이 국내 쪽에서 나오고 있고 특이한 거는 기존에는 나오지 않았던 대만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국내 쪽 매출은 대부분 SK 하이닉스 향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반도체 회사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 특이하게 SK 하이닉스 쪽으로만 매출이 나오고 삼성전자 쪽으로는 아예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히스토리를 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2001년에 삼성에서 이 자체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발견된 게 이 주성 엔지니어링 측에서 삼성전자 구매팀 및 엔지니어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증여한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삼성에서 주성 엔지니어링과의 관계를 영구적으로 모두 끊어버리겠다라고 2001년에 선언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삼성 쪽의 매출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이 관계가 개선이 되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기술력이 삼성이 쓰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황까지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삼성 쪽과의 매출이 신규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정말 지금까지는 받지 못했던 또 추가적인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주요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 뉴스인데요. 이것만 한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LED 유리기판용 차세대 반도체 공정 세계 첫 상용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올해 6월 5일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리기판이 앞으로 차세대 기판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수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가지고 애플과 인텔의 이 러브콜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ASML이 독점하고 있는 EUV 노광 공정 장비까지 대체가 가능하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 노광 공정 장비를 만들 것이냐? 그런 내용은 당연히 아니겠죠. 무슨 내용인지를 좀 보면 이 3호족 화합물 반도체가 나옵니다. 이 3호족 화합물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파이어 기판 위에다 1000도씨 이상의 고온 공정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기는 한데 상업성이 떨어져서 안 만들었던 건데 이거를 사파이어 기판을 쓰지 않고서도 400도 이하 더 얇은 글라스 기판 위에서 수율은 10배 이상 높이면서 더 저렴하고 더 간단한 절차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게 요게 바로 포커스죠. 3호족 화합물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지라갈륨이 있고요. 갈륨비쇼, 인듐민, 인듐 안티몬 등이 바로 3호족 화합물 반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3호족 화합물 반도체의 장점이 뭐냐면 발열 문제와 전류 누설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보다 수십 배 이상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도 기존 반도체 대비 8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전력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게 바로 3호족 화합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장점이 많지만 만들 수 있음에도 상용화가 안 되는 것, 제조원가가 비싼 게 단점이기 때문에 이 같은 단점을 주성 엔지니어링이 다 해결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하면 굳이 EUV 포토 장비, 이런 노광 공정 장비를 비싼 돈 주고 어렵게 진행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이런 트랜지스터 위에 트랜지스터를 쌓아 올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작게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화합물 반도체를 만들면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자이동 속도가 빠르다고 했죠. 전자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미세화 패턴으로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전자이동 속도는 빨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는 충분히 지금 미세화 공정을 통해서 만드는 것 대비로 높은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원가도 줄어들고 전력 소모도 줄어들어서 EUV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획기적인 기술력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 효율은 무려 45% 수준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게 이 황 회장님의 설명이다라고 합니다. 시장의 반응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 거래량과 상승을 기인했던 뉴스가 되긴 했는데 이게 정말 시장에서 인정하는 기술력을 입증을 받으면요. 대표이사가 말했던 대로 시총이 뭐 100배까지는 안 가더라도 30배 정도는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저는 뭐 기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죠. 하지만 EUV를 쓰지 않고서도 원가를 10분의 1로 줄이면서 전력은 줄이고 데이터 속도는 비슷한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삼성이어도 이걸 안 쓰겠습니까? 아까 애플과 인텔이 눈독 들인다라고 했는데 삼성도 뭐 눈독을 안 들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기술적으로 상업화가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유리 인터포저 시장도 진출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 HBM의 구조에 보면 여기 인터포저가 있잖아요. 예, 이 인터포저를 이제 앞으로 유리 소재로 대체하는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유리 인터포저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TGV 공정용 장비를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잠재 고객사는 북미 주요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고객사와 해당 장비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표가 이제 올해 내로는 확실히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비췄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재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급 실적이라고 했었던 2022년 실적을 기점으로 2023년에는 실적이 급감했었죠. 그리고 올해 24년 가이던스를 보면 실적이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예년의 그 실적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작년에 10%에 머물던 게 이제 올해 가이던스에 보면 24%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었던 2022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회복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는 부채 비율도 뭐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보율도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장중 11, 12%까지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7.64%로 비교적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요. 52주 최고가가 최근 4월 8일에 기록했던 금액이죠. 그래서 지금은 비교적 상단에 위치한 박스권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신용 비율은 3.09%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비율은 한 11%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매물대를 보면 34,000원 부근대 가장 많은 지금 매물이 쌓여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전반적인 지수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 SK 하이닉스 향이 강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비교적 같은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이 2월 28일 날 뉴스를 보면 HBM이 부각을 받으면서 SK 하이닉스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와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많은 거래량들이 이날 나오면서 이런 우상향을 큰 흐름에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했었던 그 뉴스가 6월 5일에 나왔는데 그날에도 이렇게 많은 거래량과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었죠. TGV, 인터포저, 그리고 3호적 화물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나왔었던 게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뭐 나온 뉴스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뉴스는 좀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글로벌 고객사를 통해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게 공식적으로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받고 있는 밸류보다 훨씬 더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뉴스를 계속 주목하면서 추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기존의 사업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뉴스를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을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설명드린 그 뉴스를 중심으로 계속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